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군 공관병 갑질 문제로 강제 전역을 당한 아주 슬픈 육군 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박찬주 육군 대장입니다. 지금은 예비역 대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잡혀 들어갔습니까? 그때 하도 급하게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전역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2019년 4월 30일 뒤늦은 전역 인사를 후배 장교들과 그리고 장병들에게 신고했습니다. 정말 슬픈 전역 인사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문재인이 취임해서 엄청나게 서슬이 시풀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박찬주 대장에게 아주 험한 그런 올가미를 덮어씌웠습니다. 공감병에게 갑질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제보를 한 것입니다. 7월 31일 날 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8월 4일 날 군 수사 당국은 박 대장을 바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구속을 시켰습니다. 별 4개 사성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구속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처우를 했습니까? 바로 지하 영창에 가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성 장군을 말입니다. 사령관입니다. 이작전 사령관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창에 수감시킨 것입니다. 그때 여당 대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적 행위다. 이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갑질 문화다. 이번에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미봉책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일단 제시한 것입니다. 이 박찬주 대장 1년 9개월 동안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1심 그리고 2심 4월 26일 날 항소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년 9개월 동안에 여러 법정 공방, 그런데 무죄로 풀려나오게 됐습니다. 단 하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자신의 아래 부하 직원이었던 육군 중령에 대한 보직 문제, 이것 때문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그럼 뭡니까? 공감병 갑질, 그리고 나서 뇌물수수, 이런 별건 수수로 육군 대장을 1년 9개월이나 흠집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제 전역을 시킨 것입니다. 한평생을 군에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도 아닌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 검찰,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어떤 협잡이 있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구속시키고 1년 9개월이나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놓은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사성장군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못 바친 그런 육군 사성장군, 이 사성장군의 명예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평생을 군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군 공감병 갑질 문제로 형사 입건을 시키고, 또 별건 수사로 뇌물수수를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을 하고, 그리고 1년 9개월의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제
무죄로 풀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만일 박찬주 대장이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가 터져 놓을 그런 울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도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인 사람들은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라도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5월이 다가오기 하루 전 박찬주 예비역 대장, 지금은 예비역 대장입니다. 자신의 소신이 담긴 전역사를 후배 장교들과 그리고 장병들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미리 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읽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습니다. 제 감정이 이입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만일 저런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아주 탈출할 수 없는 그런 해상의 감옥에 갇힌 빠병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누구 하나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거느렸던 많은 장교들도 자신을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법원이 살아있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또 억울한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전역사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육사 37기입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같은 입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자살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과 역시 육사 동기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재수 사령관도 바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따라서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윗상간에 이름을 대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군인 정신에 따라서 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 있으면 그 상관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살이 떨리는 그런 치졸한 방법입니까? 말을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 끝장이다. 이런 식의 공갈 협박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수 사령관은 이런 타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써 윗상관을 보하고 군의 명예를 찾겠다. 이런 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왜 박지만 육사 동기, 이런 박찬주 대장과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이런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김경수 경남지사 예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댓글 8,800만 건의 조작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우를 했습니까?
수갑도 차지 않고 그렇게 법정에 출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석으로 또 풀려났습니다. 자기 편에는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한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가슴속 깊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 전역사 전문입니다. 저는 오늘 뒤늦은 저녁 인사와 함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2017년 8월 9일 제가 서울에 업무차 올라와 있는 동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임 사령관이 취임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충격을 받았을 참모들과 부하 전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뒤늦게나마 떠나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전차의 굉음을 울리며 지축을 흔들면서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기갑 영웅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폭풍우 치든지 눈이 내리든지 태양이 우리를 보고 웃든지 매수온 바람을 뚫고 맹렬히 돌진해 나가는 우리는 용맹의 상징 기갑 선봉대. 이 순간 저는 지난 군생활의 추억에 젖어 감회를 전달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전군의 후배 장교와 장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저녁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후배 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 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군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설령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 방위 태세를 유지해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해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군이 비록 정치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지만 군사 지도자들은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 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반을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단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중심에서 효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전략 심리전이든 참수작전이든 해상 봉쇄이든 군사적 옵션의 선택은 정치 지도자의 몫이지만 그것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으로 군대의 매력을 정진시켜 주기 바랍니다. 군대의 매력은 편한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역시 군대는 다르다는 기대의 충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서 편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군대, 땀의 가치를 알고 승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군대여야 합니다. 각 개인의 재능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군대가 매력을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정진된 매력은 국민에게 든든함을, 장병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후배 장교 및 장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을 이끌어가는 기둥입니다. 스까레가 무너지면 교차면 되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온정주의와 감상주의,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멀리하고 따뜻한 가슴과 함께 차가운 피를 가진 군사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군을 떠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조국이 위태로울 때 다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충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군생활 동안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 전우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김상희 장군과 김관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105mm A4의 포승과 늠름한 의장대의 사열은 없지만 지면으로나마 저녁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예비역 육군대장 박찬주. 여러분, 이 저녁 인사를 보면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말씀하는 그런 요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과는, 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말 피 끓는 박찬주 대장의 말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귀를 닫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인사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